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손님보다 취재진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인사를 나오고 싶질 않아서 혹시 나온다고 게시를 하질 않았는데 그래도 이미 인터넷에 공지돼 있어서 그래서 인터넷에는 2시로 약속이 돼 있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고요. 대체로 오늘 인사로 금년 인사는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년에는 오늘 인사를 마지막 인사로 하고요. 내년에 날씨 좀 따뜻해지면 그때 다시 인사드리러 나올 겁니다. 그렇게 널리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에서 손님 오십니다. 강원도에서도 왔습니다. 대통령이. 예. 강원도 사십니다. 미안합니다. 99살 할머님이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여튼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미안합니다. 우리 꼬리마을에서 왔습니다. 상북이에요. 지내리요. 예. 근데 울산에서 제일 예, 많이 왔어요. 혹시 뭐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나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사전에 계속 계셨거든요. 예. 어제 보시고 좀 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눈깨비가 내렸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봄까지는 주로 어떻게 지내실 건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향에 오셔가지고는 진눈깨비 이분 처음 보시는 것이죠. 예. 오늘 농협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세종캐피탈 김모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화삼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정화삼 씨 말고도 노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들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데 검찰의 수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지난 2006년 주식 거래를 통해 10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거액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이러면 이번 주말에 검찰에 소환될 것 같습니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에 투자해 번 돈으로 농협 자회사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연차 씨가 대표로 있는 태광실업과 휴캠스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차명으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고 200억 원을 탈세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형을 믿는다면서도 언론이 너무 앞서간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팀의 성인 오락실의 영업이익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추적하고 있는 검찰은 노 씨가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노건평 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12시간 검찰 조사 받으셨는데 신경 한 말씀 말씀해 주시죠. 신경은 뭐 착잡할 따름이고요. 제가 진실하게 돈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소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따름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온 거는 많은 위안을 좀 얻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 좀 위안이라든지 이런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다 했어. 할머니가 보고 싶다 했어. 아니 잠깐만. 네, 할머니 보고 싶다. 지금쯤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도 있겠지만 저는 또 형님의 동생으로서의 도리도 있거든요. 형님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사과를 해버리면 제가 형님의 피의사실을 인정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국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도 하기가 어렵네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저는 한 사람의 가족으로서 동생으로서의 도리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이 다 확정될 때까지는 형님의 말을 부정하는 그런 어떤 앞지른 판단을 말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현재 부인하고 계신 것처럼 부인하셔도 그거에 대한 편이랄까 반대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 번쯤은 나오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미리 한번 여쭤볼까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 이제 공식적인 앞으로 이제 일정이 좀 사실은 없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뵙기가 어려운데 혹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한 번쯤은 불러서 말씀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그에 대해서. 그 상황은 두고 봐서겠습니다만 여튼 금년 안에는 이제 여기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여전히 이제 글을 남기시거나 그런 활동은 계속 하시는 겁니까? 보아서 하겠습니다. 대통령하고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나 최근 동안에 있으시면 어떤 말씀? 그것은 우리 사적인 문제로 덮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있었다 없었다 궁금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그만 우리끼리 문제로 덮어주시는 거죠. 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간다. 오건평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의 비리 행태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노건평 씨가 결국 세종증권의 매각 과정에 개입해 구속됐습니다. 노건평 씨 측이 노 씨가 3억 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돈은 노 씨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290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2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정치권 로비 단서가 없고 수사는 마무리 국면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이 노건평 씨 등 12명을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박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퇴임 직후 15억 원을 빌려준 내용을 담은 차용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건평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노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사장급 5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대검 중수부장에는 이인규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검 공안부장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이강철 씨가 대한토지신탁의 해외 부동산 개발 투자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자금 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형 건평 씨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오로지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강 회장의 돈이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에게 흘러갔다고 밝혔습니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모두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건넨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수경 우리들 재단 이사장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척추 디스크 수술을 했던 이상우 우리들 의료재단 이사장의 부인입니다. 대검찰청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인 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특보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특보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노건평 씨는 박 회장의 로비 자금 5억 원을 받아서 지역구 출마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이 박연차 회장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 정치인 2명을 오늘 소환합니다.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인태 전 행자부 차관이 붙잡혔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정규 전 민정수석과 정인태 전 행자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끝내 구속됐습니다. 민주당 서가번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박연차 회장의 돈 50억 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에게 전달됐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오늘 오전에 전격 체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의 돈을 받았다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제 또다시 인터넷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잘못은 잘못이지만 검찰이 제기한 의혹은 진실과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어제 극비리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가 13억 원을 받았다는 말을 최근에야 털어놓자 탈진 상태에 빠질 정도로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박 회장이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연차 회장이 청와대로 갖다 준 10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관련해서 모직놈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은 셈이라며 미안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연차 회장이 건네준 3억 원으로 빚을 갚았다는 권양숙 여사의 진술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와 사위 광모 씨에 대한 계좌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영장은 기각되고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 회장은 구속됐습니다. 청와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구속했습니다. 수사에 자신감이 붙은 검찰이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늘 돌연 절필을 선언했습니다. 때가 되면 국민에게 사죄하겠다면서 자신을 버려달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잠시 뒤에 김해 봉화마을 자택을 떠날 예정입니다.
가까이 들어가 이래. 아침 식사 가져가. 뭐하냐? 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아침 식사 가져가. 뭐하냐? 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신방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가져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앞에 섰습니다. 왜 국민께 면목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면목 없는 일이 있어요.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시죠. 검찰 수사에 속삭하는 분 있으십니까? 다음에 합시다. 100만 달러 연속 있으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이번 검찰 수사팀은 특수수사 분야의 최정예 검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팀을 이끄는 사령탑은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입니다. 대표적인 금융 특수수사통으로 한번 시작한 수사는 끝을 보고야 마는 끈질긴 수사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수사팀의 실무를 총괄하고 대언론 창구를 맡고 있는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대통령 전담 검사로 불립니다.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우병우 중수 1과장을 비롯해 이석환 중수 2과장과 이동열 첨단범죄수사과장도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수사통으로 꼽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렇다 할 증거를 못 댔다며 무혐의를 자신했습니다. 미국에 살던 아들 건호 씨에게 유학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당시 미국에 근무하던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개입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권 여사는 재작년 6월 100만 달러를 받아 40만 달러 정도를 자녀 유학 자금으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빚을 갚는 데 썼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이미 알려진 600만 달러와는 별개의 뭉칫돈을 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게 주택 구입 자금으로 4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새벽 6시 50분쯤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해 자택 뒷산에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즉시 부산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대단히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이곳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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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온 나라가 충격과 비탄에 빠진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침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신이 김해 봉하마을에 안치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63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사저 뒷산인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30m 아래 절벽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습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하루입니다. 특집 뉴스데스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으로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반에 서거했습니다. 김해 봉하마을 사저 뒷산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2009년 검찰이 전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때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명품 시계를 선물 받았다가 이걸 논두렁에 버렸다는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얘기를 국정원이 언론에 흘렸다는 증언이 나와서 야당이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 지난 2009년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에 의해 이 같은 발언이 나오며 새정치연합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곳에서 우병우 검사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게 됩니다. 당시 그는 미리 준비한 200여 개의 질문을 들고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 서거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 6시 40분쯤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은 지 20여일 만에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고 만 겁니다. 우전석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는 당시 수사에 대해 직접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노통이 진짜 뭐 증거가 있냐? 지 말로 또 그러더라고. 물적 증거는 없대. 물적 증거는 없는데 정황은 있다 그러더라고. 지 말로. 실제로 뭐 노통이 박연차한테 뭘 받았다 이런 건 그런 물적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고. 당시 검찰은 정권을 의식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가장 큰 문제의식은 검찰이 그 피의 사실을 사실상 확정되지 않는 피의 사실을 언론에 늘 중계하듯이 언론에 흘렸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여론전을 통한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공격에 국가의 권력기관이 앞장서서 그 정권에 충성을 한 결과이죠.
거센 검찰의 책임론에 수사 책임자가 사퇴했지만 우전 수석은 이후 핵심 요직에 잇따라 영전하며 날개를 달게 됩니다. 대통령님을 만나러 온 거는 많은 위안을 좀 얻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 좀 드리는 좀 위안이라든지 이런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 했어. 할머니가 보고 싶다 했어. 아저씨 잠깐만. 네, 할머니 보고 싶다. 지금쯤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도 있겠지만 저는 또 형님의 동생으로서의 도리도 있거든요. 형님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사과를 해버리면 제가 형님의 피의사실을 인정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국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도 하기가 어렵네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도 그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저는 한 사람의 가족으로서 동생으로서의 도리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이 다 확정될 때까지는 형님의 말을 부정하는 그런 어떤 앞지른 판단을 말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현재 부인하고 계신 것처럼 부인하셔도 그거에 대한 편이랄까 반대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 번쯤은 나오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미리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손님보다 취재진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인사를 나오고 싶질 않아서 혹시
나온다고 게시를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미 인터넷에 공지돼 있어서 그래서 인터넷에는 2시로 약속이 돼 있어서 오늘 나왔어. 오늘 나왔고요. 대체로 오늘 인사로 금년 인사는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년에는 오늘 인사를 마지막 인사로 하고요. 내년에 날씨 좀 따뜻해지면 그때 다시 인사드리러 나올 겁니다. 그렇게 널리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에서 손님 오십니다. 강원도에서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예. 강원도 사십니다. 미안합니다. 99살 할머니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여튼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미안합니다. 우리 꼬리바르서 왔습니다. 상북이에요, 진내리요. 예. 울산. 근데 울산에서 제일 많이 예, 왔어요. 혹시 뭐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나 질문 있으면 하세요. 사전에 계속 계셨던데 예. 어제 보시고 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눈깨비가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봄까지는 주로 어떻게 지내실 건지. 5억 원을 빌려준 내용을 담은 차용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건평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노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사장급 5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대검 중수부장에는 이인규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검 공안부장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이강철 씨가 대한토지신탁의 해외 부동산 개발 투자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자금 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형 건평씨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오로지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강 회장의 돈이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에게 흘러갔다고 밝혔습니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모두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건넨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수경 우리들 재단 이사장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척추 디스크 수술을 했던 이상우 우리들 의료재단 이사장의 부인입니다. 대검찰청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인 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특보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특보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노건평 씨는 박 회장의 로비 자금 5억 원을 받아서 지역구 출마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이 박연차 회장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 정치인 2명을 오늘 소환합니다.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인태 전 행자부 차관이 붙잡혔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정규 전 민정수석과 정인태 전 행자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끝내 구속됐습니다. 민주당 서가번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박연차 회장의 돈 50억 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에게 전달됐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오늘 오전에 전격 체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의 돈을 받았다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제 또다시 인터넷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잘못은 잘못이지만 검찰이 제기한 의혹은 진실과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어제 극비리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향에 오셔가지고는 진돗개비 이분 처음 보시는 것이죠. 예. 을 농협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세종캐피탈 김모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화삼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정화삼 씨 말고도 노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들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데 검찰의 수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지난 2006년 주식 거래를 통해 10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거액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이러면 이번 주말에 검찰에 소환될 것 같습니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에 투자해 번 돈으로 농협 자회사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연차 씨가 대표로 있는 태광실업과 휴캠스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차명으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고 200억 원을 탈세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형을 믿는다면서도 언론이 너무 앞서간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김해 성인 오락실의 영업이익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추적하고 있는 검찰은 노 씨가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노건평 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12시간 검찰 조사 받으셨는데 신경 한 말씀 말씀해 주시죠. 신경은 착잡할 따름이고요. 제가 진실하게 돈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소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국민들에게 공부스러운 따름입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 이제 공식적인 앞으로 이제 일정이 좀 사실은 없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뵙기가 어려운데 혹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한 번쯤은 불러서 말씀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그에 대해서. 그 상황은 두고 봐서 하겠습니다만 여튼 금년 안에는 이제 여기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여전히 이제 글을 남기시거나 그런 활동은 계속 하시는 겁니까? 보아서 하겠습니다. 대통령님하고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나 최근 동안에 있으시면 어떤 말씀? 그것은 우리 사적인 문제로 덮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었다 없었다 궁금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그만 우리끼리 문제로 덮어주시는 거죠.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건평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의 비리 행태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노건평 씨가 결국 세종증권의 매각 과정에 개입해 구속됐습니다. 노건평 씨 측이 노 씨가 3억 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돈은 노 씨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290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2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정치권 로비 단서가 없고 수사는 마무리 국면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이 노건평 씨 등 12명을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박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퇴임 직후 15